네, 3번 문제죠. 3번. 제시문 가에서 위대한 인간 선언이 의미하는 것과 그것이 위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장발장 관련된 내용인데 너무나 많이 활용되는 제시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국가, 이 정당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요청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앞에서 답한 내용과 라를 활용하여 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가 기울여야 할 노력과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 네, 추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우선 맨 먼저 읽어야 될 것은 그냥 이제 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가를 읽고 나면 그리고 위대한 이유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나를 바탕으로 그죠? 설명하고 나를 바탕으로 나의 정당성 기술하시오.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은 가부터 읽어봅시다. 가를 읽어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확인해 볼게요. 가에서 여기서 나오는 위대한 인간 선언 이게 지금 뭐냐 도대체 라는 것을 묻고 있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긴데 사실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같은 제시문이라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읽을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읽었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 진리와 정의, 양심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읽기보다는 그냥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앞에 있는 내용은 뭐 이렇게 경비원 아저씨의 훌륭하신 어떤 인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그 레미제라블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은 레미제라블에서 여기 이 시가전 장면이 나와요. 시가전 바리케이트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는데 다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장렬하게 그죠? 다른 사람의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하여 훌륭한 죽음을 맞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 그죠? 다른 사람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그죠? 공동체란 말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공동체 문제가 아니라서 다른 문제에서는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희생하는, 그죠? 양심과 도덕적인 정의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장발장의 레미제라블 구체적인 내용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레미제라블은 우리가 이제 더 미저러블 해가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그죠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불쌍한 사람들이 매춘부, 억울한 도둑, 굶주린 하층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내면이 불쌍한 사람, 내면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평화롭고 무자비하게 만족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냥 본인 혼자만 그죠? 본인 혼자만 무조건적인 만족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반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물론 이 사람들도 불쌍하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경제적이나 어떤 삶의 어떤 뭐랄까 겉으로 드러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면이 완전 빵꾸난 사람. 너무 심한 표현 했나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비시켜서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과 대비된 내용이 아니고 여기 이런 사람들과 대비된 내용으로서 위대한 인간은 정의와 양심, 진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위에서 얘기한 어떤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시민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인간, 진짜 레미제라블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미제라블은 진리와 정의, 양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는 위대한 인간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제시문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 위대한 인간선이 뭔지 알았죠? 우리가 이제 인간선언은 진리, 그죠? 정의, 그리고 양심을 갖춘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인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위대한 이유라는 거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위대한 인간을 우리가 쓴다 그러면은 요 내용을 써줄 수 있겠고요. 그죠? 이 내용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내용도 같이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먼저 쓰고, 그죠? 사례로서 이제 이 내용을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청사항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네. 자, 나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나 국가의 정당성에서 기술하시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다 어떤 그 가의 위대한 인간 선언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다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면은 오늘날 국가는 국민 주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며, 그 다음에 국민의 도덕성과 시민성을 보양하여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을 왜 이렇게 썼어요? 앞에서는 정치적 권리적인 문제, 뒤에서는 경제적인 삶의 문제, 세 번째는 윤리, 그죠? 이런 문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각 부분에서 할당하고 있는 거죠. 자기 역할을, 그죠? 이렇게 쓰고 있다는 점. 자, 이러한 국가의 노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이런 어떤 사회 체제를 바탕으로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으며, 비로소 그 국가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제도, 그죠? 이런 제도, 그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을 때 그 국가는 정당한 국가다라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치적인 측면도, 경제적인 측면도, 윤리적인 측면도,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서 다 갖춰야 그 국가는 정당한 국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내용을 토대로 스웨덴이 정당한 국가인지 판단을 해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밝혀냈으니까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봐줘야 되는데 다 찾기는 좀 힘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웨덴은 척박한 땅과 혹독한 겨울로 인해 사람들이 돌밭을 일구다가 지치면 포기하고 떠나버렸던 나라였다. 아주 황폐한 곳이라는 거죠. 자,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당선된 45세의 총리 에르란데르는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다 함께 성장, 경제. 이거 뭡니까? 그죠? 경제적 불평등의 얘기니까 경제는 하나 나왔다. 그죠? 나왔습니다. 경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단 그는 23년간 매우 모교에 전형받아 기업 대표 및 노조 대표와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였다. 이 대화라는 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나왔다. 그죠? 제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그는 육아, 의료, 교육, 주거 등과 같은 문제가 국민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한 개인과 나라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무튼 이 부분도 경제죠. 이 부분도 경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동수단, 전국민 무상의료보험, 초등학교, 대학원, 박사학교 전부 무상이래요. 아주 좋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다 경제예요. 다 경제. 자, 이를 위해 그는 수년 동안 국민을 설득하였으며, 이 설득했다는 얘기가 역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네. 이거 무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복지제도, 그죠?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두가 수긍할 때까지 끝장 토론을 벌였고, 이거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그죠? 민주주의. 정치적인 측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합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게 하였다. 어떤 국민의 어떤 권리, 그죠? 이런 것들 보장해 준 거죠. 알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 공개한다는 것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스웨덴은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이런 부분, 이런 제도가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정치와 경제 이런 부분까지 다 충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윤리 남았네, 그죠? 윤리 남았는데 쭉 읽어보시면 이 부분. 이렇게 열심히 산 대통령이, 그죠? 마지막에는 자기 집도 없이, 그죠? 이렇게 굉장히 도덕적인 정치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찾았네, 그죠? 찾기 힘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나머지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내용들은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이게 기본권이죠. 기본권, 그죠?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경제적인 어떤 복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키면서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 적절한, 그죠? 그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이런 제도도 잘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가 정당화되는 것은 어렵지 않게, 그죠?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본인 실력이죠, 그죠? 예, 이런 것들 열심히 연습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보자마자 바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 경제, 윤리라는 것을 찾았다면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찾아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내가 좀 모자란가 이런 게 아니고 부족한 겁니다.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이 부족한 거니까 겁먹지 마세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거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답한 내용과 라를 활용하여 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가 기울여야 할 노력과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마의 문제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정당성에 관련한 내용과 그 다음에 위대한 인간선에 관련한 내용과 그죠? 모두 뭐가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모두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가지고 라까지 추가해가지고 그죠? 라를 추가해서 이런 개인과 국가가 해야 될 얘기겠죠. 우선은 뒤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 국가가 정당화되는 과정에서 그죠? 국가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측면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짝 추론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문제가 정합적으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개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라는 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라를 보고 마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미리 우리 논제만 보고도 어느 정도 이제 상상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를 봅시다. 라에서는 문제 상황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어떤 개인과 그 다음에 국가가 그죠? 여기 동시에 여기서 달려들어가지고 이런 덕목을 갖춰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사고의 범위를 자신이 속한 국가에 한정시키지 않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느 한 국가의 구성원이기 전에 세계 시민사회의 이런 세계 공동체 그죠? 이렇게 깨닫는다면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현재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지구 온난화 문제를 어느 한 국가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문단 봅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건 뭐죠? 이 개인이 하는 거네. 그래서 개인이 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은 세계 시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의 개인인 것 같고 갖춰야 될 덕목인 것 같고 국가 또 따로 있네요. 국가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서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제에 참여하기 어렵다. 개인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우리 국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그죠? 세계 시민, 세계 또 공동체 이런 측면에서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공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만 잘 살려고 그러고 그래야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공조하기 어렵다는 거죠. 조금 손해보더라도 같이 살자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자, 국가적 이익을 앞세우기 전에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 개인이든 국가든 우리 다 하나다라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과 국가가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요거죠. 지겹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나와서.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한 세대의 필요를 충족함에 있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를 말한다. 결국에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라는 것이 지속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려면 이 전 지구적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려면 개인이든 국가든 그죠? 세계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그죠? 공동체고 장기적 안목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해야 그죠? 서로 도울 수도 있고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대한 인간이 돼야 되고 그죠? 국가는 정당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개인과 국가는 또 지속 가능한 문제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는 또 뭐야, 그죠? 마의 문제 해결. 이미 문제 나왔는데 전 지구적 문제 또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자, 범지구적 세계화 물결 속에서 사회복지 측면, 민주주의 측면, 생태계 측면 모두 20대 80의 사회가 오고 있다. 이거 뭐예요? 분배적인 측면에서 불평등 문제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리고 지구촌 전체에서 오로지 20% 사람만 좋고 그 다음에 80%는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대다수는 소수가 생산해내는 부에 의존하여 먹고 살아야 한다. 분명 이것은 지구촌 평범한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배 불평등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민주주의, 생태계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이 문제가 범지구적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설정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측면에서 분배 불평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떤 진리, 정의, 양심, 제시문 가의 내용과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국가적인 정당성 이거는 뭐 개인 그죠? 국가 어떤 지향의 도덕적인 역할과 제도적인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겠고 다에서는 전 지구적 전 지구 그죠? 글로벌 그죠? 공동체 개인과 국가를 떠나서 전 지구 개인과 국가를 떠나서 전 지구적 공동체 아이고 글씨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 공동체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라의 문제는 분배 불평등 분배 문제 그죠? 분배 문제를 이 세 개의 관점으로 활용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문제의 설계가 이거는 굉장히 잘 됐죠? 예, 여러분이 봐도 딱딱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답안 한번 보면 자 위대한 인간 선언은 여기죠. 장발장이 자신을 레미제라블이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우선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이거였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비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위선적인 중산층 시민과는 달리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감수하면서 이거 쓰고 있으면은 이 나머지 내용은 대세에 지장 없고 이 내용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 정리 잘 하시고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웨덴은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이루기 위해 다 함께 성장 총리가 이렇게 기업 노조 대표를 비롯해 전 국민을 설득해 세금을 많이 내지만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이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그냥 쓰기보다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되어 이건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관련된 건데 좀 겹치죠, 그죠? 앞에서 국민적 기본권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둘 다 돼요. 둘 다 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 뭐 이거 왜 쓰냐? 네. 자, 못 사는 나라 열받게. 자, 그 다음에 국가의 노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그죠? 요렇게 복지국가 이렇게 내므로써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다 아닙니까? 그죠? 나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지 정치, 경제, 윤리 그리고 윤리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 해서 그죠? 정치에는 뭐 토론 뭐 그죠? 경제에는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요? 토론 대화가 있고 경제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다 같이 다 함께 그죠? 이런 데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윤리적으로는 그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나오는 도덕적인 그죠? 도덕 정치라고 볼 수 있겠고 제도는 민주 정치와 복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죠. 토론도 여기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복지에서는 무상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사실상 민주주의 관련된 게 이제 정치라고 볼 수도 있겠고 경제 관련된 게 이 복지라고 잘못 썼네. 복지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각각 따로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 제도는 복지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서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쓰든 대세는 지장이 없어요. 다만 이제 윤리적인 문제는 추가를 해줘야 될 텐데 여기는 그게 없네요, 그죠? 여기 그 정치인이 자기 집도 없이 그죠? 은퇴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 도덕적 정치를 상징하는 모습인데 그런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이렇게 애매하게 이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나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에서 이런 내용이 그대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의 세계화로 사회복지, 민주주의, 생태계 측면에서 불평등한 사회가 나오고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문제가 지닌다. 아주 잘 썼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은 세계 시민 그리고 국가는 그죠? 전 세계 공동체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잘 쓰고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가가 없네.
가의 그 장발장 레미제라블 관련된 위대한 인간 선언이 없네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개인에게는 위대한, 여기 나오네요, 여기. 국가에게는 민주주의의 국가 정당성. 그래서 여기서는 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잘 썼네요. 그죠? 이렇게 쓰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가는 위에서 다 썼기 때문에 나는 다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빼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씁시다. 예, 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생략하지 마시고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국가와 밑에 있는 국가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위에서는 세계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국가고 밑에서는 민주주의와 복지주의의 어떤 정당성이 있는 국가니까 아주 그냥 전부 다 활용해서 잘 쓰고 있는 답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강력 추천합니다. 한번 글을 써보시고 잘 썼던 못 썼던 이런 그 어떤 출제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도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음미해 보시는 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풀고 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